안녕하세요. 체리쌤의 교육 감 잡고 시작하자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부산대 과학영재원 입시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영재원에 가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셨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필평가 면접으로 선발했던 부산대 영재원이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역시 1차는 대면 선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비대면 즉 서류 전형으로 변경되고 2차 전형은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신층 면접으로 진행된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부산대의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대는 모집 분야와 정원이 기존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초등 심화 과정에 수학, 과학 두 분야, 중등 심화 과정에 6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20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이면 되고 중등 심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대라고 해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학생만 선발하느냐? 아니죠. 양산시와 밀양시의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도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이 학년 말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 나뉘는 조건 자체가 영재교육원을 이수했느냐 혹은 이수 예정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재교육 이수자 또는 수료 예정자인 경우는 최근 2년 안에 영재교육을 수료한 자 혹은 올해 영재교육원을 수료 예정인 자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영재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다. 수료한 적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이수자 혹은 수료 예정자가 지원하는 것을 특별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영재교육원을 받을 자격이 없느냐? 아니죠. 아까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도 가능합니다. 그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형별로 학생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육 이수자다, 교육 이수 예정자다 라고 하면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 나는 다녀본 적이 없지만 내년에는 다녀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부산대 과학영재원의 각각 선발 방법을 살펴보면 1차에 지원을 하고 나면 1차 서류평가를 통해서 정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2배수에 뽑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신층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1차 전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글쓰기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하지만 대면 선발의 어려움으로 이 1차 전형을 서류평가로 변경을 했죠. 다만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하지 못하지만 이 글쓰기 검사를 2차 전형이 논리적 글쓰기 검사로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같은 날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신층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1차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선발 방법에 따른 일정을 그럼 살펴볼까요? 이렇게 전반적인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지원은 어디를 통해서 하죠? GED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면 다음 주 10월 14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까지 진행되게 되죠. 접수 기간에는 당연히 서류평가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는 게 있고 온라인 우편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있고 또 우편으로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차는 서류평가이다 보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응시 원서가 있어야 되는데 응시 원서는 지원을 GED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GED를 통해서 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ED를 통해서도 하지만 우편으로도 접수를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ED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생활기록부와 나머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 이수자와 학교장 추천자 이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까지는 전형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영재교육 이수 혹은 예정자인 경우에는 수료 증명서 혹은 수료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나는 영재교육기관 수료가 아니다 라고 할 경우 학교장 추천서를 받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 증명서가 아닌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에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같이 제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내는 서류 중에서 살펴보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제출을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학년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자체가 학년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학년을 살펴보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다 라고 하면 전년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서류를 내가 중학교 1학년이다 라고 하면 초등학교 전체를 출력해서 내면 되는데 꼭 소속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기 때문에 소속 학교 행정실에서 꼭 발급을 받아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내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1차 서류에서. 자기소개서죠. 교사의견서는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인데 부산대 과학영재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모집 요강이나 일정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일정은 단 하나, 일주일 정도 당겨졌어요. 그런데 선발하는 방법이나 2차 전형은 전부 다 동일한데 딱 하나 제출하는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달라졌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똑같아요. GED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모집 요강에 미리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GED 접수를 할 때 다음 주 목요일이 돼야 자기소개서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부산대 과학영재원 자소서 문항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를 받던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문항으로 제시가 되었었고요. 작년 1차 서류평가로 변경되면서 제출되는 서류를 조금 강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항 자체가 6개의 항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글자 수 제한은 변경 없이 모두 각 문항당 500자 이내로 제한이 되었고요.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미리 공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항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1차가 서류평가이니 기존처럼 두 문항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작년과 동일한 문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문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타 영재교육원에서 자기소개서에 제출하듯이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만들어진 산출물을 제출하는 거니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낼 수도 있겠죠. 모 대학교에서 지원한 모집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문항도 있었어요. 가장 창의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탐구 혹은 문제 해결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현재 흥미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수학이나 또는 과학 문제를 기술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 공지되었던 자기소개서 항목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영재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러한 항목들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소개서 말고 또 평가에 반영되는 게 어떤 게 있었죠? 바로 교사 의견서입니다. 교사 의견서는 지원자가 아닌 교사가 제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서랑
그것도 추천서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학교장 추천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학교장 추천서는 영재교육 이수를 하지 않는 또는 수료 예정서를 낼 수 없는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내는 별도의 서류이고요. 교사 의견서는 특별 전형이나 일반 전형 상관없이 모두 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살펴보면 단 지원하는 입력 기간은 지원하는 시기와 동일해요. 마감 시간만 약 이틀 정도 늦춰져 있죠. 그래서 작성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께 미리 선생님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사례 같은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생각해 놓을 수 있게 꼭 말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난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지원하기 이전에 다음 주라도 당장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 자격을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작성 자격은 지원자를 지도한 교사 누구나 가능합니다. 담임 교사일 수도 있고 담임 교사는 아니지만 나를 지도했던 수학이나 과학 그 외에 다른 과목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영재교육 기관을 다니고 있다 아니면 다녔었다라고 하면 영재교육 기관 지도교사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영재성이나 이런 부분, 특출난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그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께 요청을 드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접수를 마치고 나면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여 약 한 20일 뒤인 11월 10일 날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1차 합격자는 정원의 2배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각 분야별로 40명 내외가 선발이 되겠죠. 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뭐가 진행이 되죠?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심층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심층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심층 면접을 한번 가져와 보면 작년 논리적 글쓰기 검사는 약 40분 정도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심화과정은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항,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중등과정은 6개의 분야 모두 공통된 문항 1문항과 각 지원 분야별로 별도의 1문항씩이 총 2문항씩 출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기존에는 분야에 따라서 관찰 수업이나 혹은 심층 면접 이 두 가지 형태로 소요 시간도 모두 달랐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모두 이 관찰 수업이 없이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글쓰기 검사는 2차 전형 대상자 모두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 심층 면접은 두 팀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검사 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이 앞 시간에 앞팀의 면접을 보는 학생과 또 뒷부분의 면접을 보는 이 두 팀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 질문의 내용과 형태는 분야별로 모두 다 상이했다라고 해요. 질문의 내용도 달랐고 질문의 수도 달랐어요. 예를 들면 초등수학이나 중등생물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문 이외에도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한 이유나 장래희망 같은 개별 질문이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중등화학의 경우에는 먼저 이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문제가 주어져요. 그 문제를 5분간 답을 서술할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중등생물 같은 경우는 개별 질문 이외에 제공되는 질문에 대해서 5분간의 구성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원자의 답변에 따라서 다른 질문들이 이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논리적 글쓰기 검사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2-3가지밖에 되지가 않는다 해도 생각이나 그 과정을 논리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만큼 답을 작성하는데 그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작성하는 연습이 분명 필요하겠죠. 그러한 연습과 면접에 대한 그러한 자세 같은 것도 꼭
한번 자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의 면접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이의 태도나 아니면 눈동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한다거나 의외로 자기는 모르는데 아이가 대답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중복되는 답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대 과학영재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